SK하이닉스 미국 공모에 물량의 7배가 몰렸습니다. 청약으로 들어온 돈만 257조 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공모가가 방금 149달러로 확정됐는데 이게 우리 주가보다 3% 넘게 비싼 가격입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하이닉스를 높게 쳐준 겁니다. 국내에선 이달 내내 주가가 빠졌는데 말이죠. 오늘 봅니다. 7배 초과 청약이 프리미엄으로 이어진 3단계 원리, TSMC 설레, 그리고 내일 첫 거래 전후 우리 원주를 어떻게 볼지. 오늘의 숫자는 하나입니다. 7배. 공모 물량의 7배가 청약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앵글은 수급입니다. 돈이 어디서 어디로 오르는지 그 하나만 팝니다. 오늘의 척추는 명확해요. 7배 초과 청약이 프리미엄 공모가를 만들고 그 프리미엄이 국내 원주 재평가로 이어지는 3단계, 이 흐름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순으로 갑니다. 지난 6일 로드쇼에 글로벌 기관 약 1000곳이 몰렸어요. 8일 오후 4시 미국 시간으로 청약이 마감됐는데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청약 대금으로 환산하면 약 17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7조 원이에요. 급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돈이 몰렸어요. 이게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 정리하고 할게요. 257조는 들어온 주문 총액이고 회사가 실제로 손에 쥐는 조달액은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달액이 방금 확정됐어요. 공모가 주당 149달러, 조달고 약 265억 달러, 우리 돈 40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 그동안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최대 기록이 알리바바의 250억 달러였는데 그걸 넘어섭니다. 사상 최대예요. 한국 기업이 그 기록을 갈아치우는 겁니다. 구조도 쉽죠. 하이닉스가 발행 주식의 약 2.5%인 신주 1779만 주를 내놓고 ADR 한 주는 우리 보통주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오픈AI 출신이 세운 헤지펀드, 영국 성장주 명가 베일리 기포드, 테크 전문 코튜까지 세 곳이 최대 70억 달러로 사겠다고 미리 줄을 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몇 배가 아니라 누가 샀느냐입니다.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이번 청약에 들어온 곳이 글로벌 장기 투자 펀드, 기술 분야 전문 펀드, 국부 펀드, 아시아 전문 투자자들이에요. 하루 이틀 사고 파는 단타 자금이 아닙니다. 몇 년을 들고 가는 돈이에요. 국부 펀드가 뭡니까? 나라가 구리는 장기 자금입니다. 그런 돈이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몰렸을까요? 희소성 때문입니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메모리 주식은 그동안 사고 싶어도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이었어요. 미국 시장에만 투자하는 펀드는 규정상 한국 주식을 못 담습니다. 그런데 이번 ADR로 그 문이 처음 열린 거예요. 그동안 못 사던 돈이 처음으로 들어올 창구가 생긴 겁니다. 국내에선 이제 고점이다, 피크아웃이다 하면서 이달 주가가 빠졌어요. 그런데 그 물량을 미국 장기 자금이 7배로 받겠다고 나선 겁니다. 누가 만든 걸까요? 다만 냉정하게 짚고 갈 게 있어요. 블룸버그도 지적했듯 이번 공모는 반도체 변동성이 근래 가장 격렬한 시기에 진행됐습니다. 주가가 빠지면서 공모 규모 산정 기준도 한 차례 조정됐고요. 흥행했다고 해서 변동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2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답이 나왔어요. 공모가 149달러. 우리 종가를 ADR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보다 3.1% 높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하이닉스를 비싸게 쳐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ADR을 국내 보통주로 바꾸는 건 되는데 반대로 보통주를 ADR로 다시 바꾸는 건 당국 스윙 같은 제약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물량이 자유롭게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넘어갈 물량은 막혀 있다. 그럼 가격이 어디로 가겠어요? 위로 갑니다. 이게 ADR에 프리미엄이 붙는 구조적 이유예요. UBS 같은 곳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한국 주식을 아예 투자 대상에 못 넣던 글로벌 운영사들이 ADR로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매수 주체가 생기니까 디스카운트로 거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요. 그럼 3단계, 우리 원주는요? 여기서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이번 공모는 국내 거주자가 직접 청약을 못했어요. 그래서 원주가 ADR 가격을 직접 차익 거래로 따라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미국이 우리보다 3% 높게 쳐줬다는 사실이 신호가 되고 그 인식이 국내 원주 평가를 끌어올리는 심리와 재평가 경로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흥분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참고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TSMC가 1997년 미국에 ADR을 상장했죠. 그 후 글로벌 투자자 저변이 넓어지면서 본주와 ADR이 함께 재평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게 증권가의 해석입니다. 미래에셋 같은 것도 이번 하이닉스 상장을 한국 반도체 재평가의 계기로 봤고요. 다만 여기서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1997년하고 2026년은 유독
유동성 환경도, 지수 편입 규정도, 시장 구조도 전혀 다릅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안 돼요. 이건 증권가의 해석이지 확정된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은 이 공모가와 프리미엄을 재평가 트리거로 지켜보면 됩니다. 새로 진입을 보는 분은 첫날 프리미엄이 실제로 유지되는지, 거래 대금이 실리는지를 확인하고 판단하면 되고요. 기억하신 한마디, 7배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급락장에서 장기 자금이 7배로 줄을 섰고 미국이 우리보다 3% 높은 값을 매겼다는 사실, 그게 아직 시장이 다 소화하지 못한 그림입니다. 국면은 팔고 미국은 샀다는 이 그림을 세 종목으로 나눠 확인해 보죠. SK 하이닉스는 이번 이벤트의 주인공입니다. HBM 1등이라는 실력에 미국 접근성이라는 종목 고유 호재가 더해졌어요. 게다가 보통주를 ADR로 되돌리기 어려운 전환제약 덕에 프리미엄이 붙는 구조까지 갖췄습니다. 조달한 40조는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용인, 팹, 청주 첨단 패키징, 이 UV 장비에 투입돼요. HBM 생산의 병목을 뚫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실적 체력도 받쳐줍니다. 지난해 매출이 97조를 넘겼고 영업이익도 40조를 넘었어요. 삼성전자는 미국 상장 카드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ADR 흥행이 한국 반도체 전체가 재평가받는 흐름으로 번지면 가치 수혜를 볼 수 있어요. 마이크론은 그 잣대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메모리주의 밸류 기준점이에요. 그럼 왜 국면은 팔고 미국은 샀을까요? 국면은 메타쇼크 이후 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레버리지 ETF들이 기계적으로 매매하면서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반면 미국 장기 기관들은 이걸 희소자산에 처음 접근하는 기회로 봤어요. 국내 하락은 섹터 공포와 수급 문제고 미국 흥행은 종목 고유의 접근성 호재입니다. 흥분만 시키면 안 되죠. 반대편 아주 솔직하게 갑니다. 7배 초과 청약이 곧 주가 상승을 뜻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 국내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공모 규모 산정 기준도 조정됐어요. 그리고 지금이 진짜 조심할 구간인데 하이닉스에 연동된 2배 레버리지 ETF가 130억 달러 규모로 깔려 있습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사고 팔면서 변동성을 증폭시켜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중엔 이미 상장가 아래로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게다가 프리미엄 3.1%는 공모가 기준이지 상장 후에도 그 프리미엄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상장 첫날 변동성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거나 레버리지를 태우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상황별로 나눠보겠습니다. 평단이 낮은 분은 이 공모가와 프리미엄을 재평가 트리거로 보고 느긋하게 지켜보면 됩니다. 급하게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평단이 중간인 분은 첫날 프리미엄이 유지되는지 거래가 활발한지를 확인한 뒤 대응하세요. 평단이 높은 분은 상장 전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으니 분할로 평단을 관리하시고 특히 레버리지 상품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은 첫날 시초가가 형성되고 나서 확인한 뒤에 접근하세요. 시초가 결정 전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그럼 재평가가 진짜 진행 중이라고 볼 신호는 뭘까요? 첫날 ADR이 원주 한상가 대비 프리미엄을 유지하는지, 거래대금과 회전율이 제대로 실리는지, 우리 원주에 외국인 순매수가 같이 들어오는지, 마이크론하고 필라델피아 지수가 반등하며 섹터 심리가 돌아오는지, 29일 신주 추가 상장까지 수급이 무리 없이 소화되는지, 환율이 안정되는지, 이런 게 여러 개 켜지면 재평가 국면 진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 더 짚어드릴게요. 10일 첫 거래로 미국의 실제 평가가 드러나고 14일 납입과 15일 ADR 발행으로 자금이 확정됩니다. 29일엔 신주가 국내에 추가 상장되면서 물량 부담을 시험받고 같은 시기 2분기 실적으로 펀더멘탈이 확인돼요. 이 순서대로 분기점이 옵니다. 판단을 뒤집어야 할 진짜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 메모리는 강한데 우리 원주만 계속 약하다면 그건 희석이나 레버리지, ETF 같은 국내 수급 문제라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상장 후에 ADR이 원주보다 싸게 거래되거나 거래 대금이 급감하는 게 확인되면 그때는 단순 노이즈가 아니라 피크아웃 경계로 판단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7배 초과 청약은 단순 흥행이 아니에요. 급락장에서도 미국 장기 자금이 한국 메모리 1등에 줄을 섰고 우리보다 3% 높은 값을 매겼다는 재평가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가 프리미엄이 상장 후에도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첫날 프리미엄이 실제로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며 대응하면 됩니다.